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종수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도반님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건산 최준명 원정사께서 지난 6월 28일에 열반하시어 중앙총부에서 원불교 교단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열반식부터 영의 봉안식까지 올리고 그제 금요일 강남지구 주관으로 초제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도식을 거행을 했고요. 그 여의도 지구에서는 7월 18일 날 삼제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정사님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신 우리 도반들이 계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 말이 새삼 와닿는 요즘인데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왜 한교무님이, 왜 종수교무님이 저 자리에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은 누가 법회를 보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음 주까지 우리 덕타원님은 이제 주임교무님께서는 이제 교무훈련 중이고, 또 이제 교감님께서도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교구에는 손형찬 교무가 교무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어린이 법회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어린이 법문 축제 때도 그 교무님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어린이 한강 여름 훈련을 같이 도우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어린이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번 설교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7월달 마음공부 책자를 보셨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개교의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교의 동기는 교감님께서 설법을 하셨고, 또 교화단회는 이거 끝나고 교화단회가 아니라 다음 주에 교화단회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연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기 110년 1월 15일에 한강교당 인계인수를 받아서 6월까지 지내며 그 상반기 반년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반년을 지내며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강교당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강교당과 함께 해주셨던 이산 한덕천 교감님과 그리고 염타원 한도훈 교무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새롭게 하타원 모경희 교감님, 그리고 덕타원 권은경 교무님,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별과 만남, 그리고 새로운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공회에서는 아나바다 장터와 또 보훈장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대종사님의 무아봉공 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지구 마음키움 페스티벌에서 우리 우타원님, 한강 어린이 친구들, 오성구님이 한강교당에 반가운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강교당 도반들과 법정을 함께 했던 히타원 김상덕 교정영가의 갑작스러운 열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반년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법신불 사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의 한결같은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한강교당을 지켜주시고 또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한강교당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강교당에 처음 와가지고 인사를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사회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교화 일들을 어떻게 해내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반년을 지내면서 하나씩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서투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강교당의 그 교화 요람을 보면서 한강교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강교당의 그 교당 규정을 보면서 교당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강교당에 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무엇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반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놓고 살았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한강교당 이제 초반에 근무를 했을 때 제가 있었던 곳이 사무실, 식당, 선실, 사무실, 식당, 선실 이렇게 이 세 곳을 반복을 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적적성성 한강 선방이 끝나고 이제 교당 주변들을 다 문단속을 하고 이제 숙소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온 게 맞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고 선실에 있고 식당에만 있다 보니 바깥 공기를 마시려면 사무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또 지하 1층 주차장이 오가는 그런 길목이고, 근데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그래도 아직 내가 일이 손이 잡히지 않으니까 한번 잘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놓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적성성 한강 선방을 하면서 온전함을 챙기고 또 일념으로 만드는 그런 수행 시간이 잠시나마 제 하루를 돌아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강교당에 와서 주된 일이 바로 어린이 청년법회 그리고 음악 장학생 마음 공부입니다. 어린이 법회를 볼 때 제 아이들의 그 통통 튀는 그 생동감과 그리고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의 적토마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제가 받게 되는데요. 이 한강 어린이들이 이 법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정말 쉽고 재밌게 배우면서 기억에 남게 할까라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예전 그 청소년 교화 연수 때 한 정토님이 오셨는데요. 그 청년 시절 그 부산에서 마음 꿈밭을 했던 그런 교화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꿈밭이를 들어보신 교도님들 계실까요? 이 마음 꿈밭은 서울 지역에 청소년 교화의 뜻을 이렇게 세운 그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화자로서 그리고 교단의 청소년들과의 소통하고 또 청소년 교화를 연구하는 그런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활발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린이 법회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간식도 먹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법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법회,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법회봤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심어준 법회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법회인데요. 제가 이제 인계인수를 받고 청년들의 명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카톡 단체방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당 첫 청년법회를 보았지만 청년법회 때 자리에 함께한 건 청년회장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회장의 한 명이 묵묵히 지키면서 그 법회를 봐왔기에 지금 그 한강교당 법회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정성껏 법회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청년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법회를 보다 보니까 청년회장만 있다가 나중에는 원불교가 궁금해가지고 오게 된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이 법회를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또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법회를 보고 그러면서 원불교에 궁금한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씩 우리 청년법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속성이 떨어져서 아직 그 한강교당 청년법회가 딱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고군분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도반님들이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대학생. 이 한강교당과 가까운 중앙대학교인데 제가 이제 그곳을 자주 몇 번씩 산책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 사이트에 가면 자유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당과 가까운 중앙대학교 우리 원불교 대학생의 인연을 찾는다고 포스터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포스터와 글을 올리면서 응원의 답글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셔가지고 몇 명의 중앙대 대학생들을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한강교당을 싹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만나는 청년 중앙대 그 대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 입교를 했지만 실제로 교당을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다녔던 잠깐이라도 뭐 제사 때 다녔던 그런 교당을 보다가 이 한강교당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대 원불교 동아리 중원회를 만들 수 있을지가 아직은 연마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악장학생 마음공부입니다. 음악장학생 관리는 서울교구에서 하고 저는 이제 마음공부 수업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11명의 음악장학생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3월 장학증서 받았을 때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때 참 어린이 법회를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송현권 반주자가 장학증서를 받을 때 굉장히 환호성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음악장학생 마음공부 준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마음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쉽게 이해하고 음악의 삶에 도움이 될까가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각자 한강교당과 본인의 집과의 거리를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짧으면 30분 안에 올 수 있고 길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1시간, 또 길면 왕복으로 하면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악장학생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이 마음공부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오고 가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마음공부 수업 시간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불교라는 종교의 문턱을 낮추고 마음공부를 할 때에도 단어를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한강교당 대관과 또 회계 등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챙기고 살고 있는지 챙겨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며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일하다가 저일을 하기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반복되면서 대종령 수행품 17장이 저에게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도신 선지께서 대종사님께 여쭙죠.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었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고하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옳은 길이 되나이까 하고, 이런 상황이 저에게 겹쳐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100,000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온전한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심 공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7월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강교당에서 반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대략 좀 알면서 이제 내가 적응했다라고 그런 자신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교당에 살면서 놓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마음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화는 욕심만으로 또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화 현장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교화를 하는데 때로는 욕심으로 또 어떤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청소년 교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화는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또 열정을 불사른 것도 아닌 서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산중사께서 법훈편 23장에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단체톡에서도 이야기가 왔는데요.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또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사를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니라.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하는 서원의 마음으로 교화에 임해야 함을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교화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단 전체와 모든 도반님들의 지극한 서원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나는 인연이 상생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고 불공하는 것입니다. 교화는 자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출가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타력의 힘, 또 진리의 힘을 있어야 하고 또 제가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화제 갈 때마다 이제 다양한 그런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인연이 상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생의 마음을 내서 내 가족과 그리고 도반님들과 그리고 만나는 어린이 청년 음악장학생들과도 그 관계를 만들도록 염원하고 불공하고자 합니다. 정산중사께서는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하게 참된 인연을 맺기 위해 불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감님과 또 주인교무님이 교화할 수 있도록 저를 믿어주셔서 지금 교화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강교당 도반님들 덕에 제가 우리 한강교당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한강 동그라미 스카우트 창단식을 했는데요. 이 어린이 교화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스카우트를 하시는 이 대원분들, 오늘까지 지금 2박 3일간 무더운 여름에 저기 전북 익산에서 지금 훈련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원불교의 법회의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한강교당에 입교하신 지 별로 안 된 교도님이 계세요. 이혜진 도반님인데, 또 그분이 자진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셋째 주에 항상 미술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달부터 초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어린이 우쿨렐레 교실을 새로 열어가지고 우리의 그 문화 공동체,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래 공동체를 점점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강교당의 교화에 동참하신 우리 도반님들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부족하여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두가 그 한강교당의 교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주한 반년을 보내며 이제 남은 원기 110년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부족한 점은 채워가고, 또 반년 동안 우리 함께 서원 일념 또 챙기면서 상생의 인연을 맺기 위한 그런 염원과 불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표준으로 살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한강 도반님들과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함께 간직하고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리고 도반님들과, 그리고 일터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들과 상생선연을 맺어 그 남은 반년을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무엇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물음을 함께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법회에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열반하신 권산 최준명 원정사님을 위한 추도식을 올리며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가 바쁜 세월 속에서 때로는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있나이다. 지난날의 후회와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남은 반년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한강교당의 교무들과 도반들이 서로 상생선연이 되어 화합하고 서원일념으로 교화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소년들과 음악장 학생들에게 원불교의 밝은 빛을 전하고 중앙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진리의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사하님의 위력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하니시여,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여 남은 반년을 더욱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고자 하오니 사하니시여 하감하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